예. 그래서 여기 끝나고 저 부산 가야 되니까 내일 아침부터 부산에 그 스마트 공장, 부산 경산 제조 전시회하고 세미나하고 게이징이 있어서 10시까지 그래서 오늘 가서 거기서 저하고 새벽에. 자,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네, 편하게 들으시죠, 뭐. 자, 강의 시작할게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3차 산업혁명, 지금 우리가 3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죠. 네. 이 3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이제 우리가 대부분 공장을 자동화하기 위해서 표준화하고 자동화하고 이제 최적화하는 수준으로 해서 생산 현장을 자동화해서 POP나 MGS 시스템을 도입하고 그 MGS 도입해서 최적의 원가를 계산하고 재무의 관리를 위해서 이제 ERP나 SCM을 도입하는 이런 3차 산업혁명의 하나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우리 중소기업들은 이제 이 생산력을 자동화가 안 되니까 MGS 도입해놓고 이제 작업 실적을 사람이 입력 넣고 원가 관리를 위해서 이제 사람이 이렇게 입력 넣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사람이 입력 넣는다는 거는 90%가 사실 신뢰성은 없다고 봅니다. 자동으로 센싱돼서 원가 계산은 돼야 되고 자동으로 센싱돼서 생산 실적 관리가 해야지 사람이 실적 관리를 하게 되면 그 사람 기분 나쁘면 오늘 생산 100개 했는데 뭐 50개만 집어넣고 사장님 약 좀 올려야겠다고 그러면 금요일날까지 매일 100개씩 했는데 뭐 60개씩만 했다고 해놨다가 금요일날 갑작스럽게 뭐 300개 했다고 등록하고 뭐 그러면 생산 실적 관리가 제대로 안 되잖아요. 사람이 이제 이 생산 관리 한다는 거는 사실 쉽지 않기 때문에 자동으로 센싱된 데이터를 가지고 해야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3차 산업혁명의 과업이라 하면 이제 4차 산업혁명은 생산 현장에 있는 데이터들을 수집해서 빅데이터 베이스를 만들어주고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인공지능 두뇌를 10년 된 사람의 인공지능을 만들 것인지 5년 된 승용공의 인공지능을 만들 것인지 이제 사람에 따라서 데이터의 질에 따라서 이제 인공지능의 수준이 결정이 됩니다. 지금 저 안산 여기도 내가 전주 쪽은 안 와봤는데 안산에 가시면 공장에 이게 빈 공간에 보면 컨테이너 호텔들이 많아요. 우리나라의 3D 작업 이게 어렵고 막 환경이 안 좋고 막 가스도 나오고 열도 있고 분진도 많고 어려운 작업들이죠. 이런 3D 작업들 하는 거를 우리 젊은이들 할까요? 안 해요. 안 해요. 그죠? 힘들어요. 우리 베이비복 우리들이 전부 다 자식들을 디그니티를 품격을 워낙 높여놔가지고 그런 일을 절대 안 합니다. 굶었지 절대 안 해요. 그걸 누가 하고 있어요? 외국인들이 다 하잖아요. 외국인들이 다 하는데 그 사람들도 힘들어요. 나가요. 나가니까 이제 야 조금만 더 있어서 사장님 이제 꼬시려고 그러면 밥 주세요. 그럼 새끼 밥 줘요. 그러고 나서 1년 정도 또 열심히 자요. 또 나가려고 그래. 야, 또 뭐 해줄까? 잠 좀 재워주세요. 그런데요. 그러면 이제 컨테이너 호텔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나가려고 하면 이제 월급 올려주세요. 뭐 그러는 거예요. 한국말 배우고 나면 다 임금이 막 팍 올라가는 거죠. 그 사람들이 2018년도에 평균 임금이 219만원. 219만원이면 사장님은 290만원. 4대 보험료가 260만원 내야 된대요. 사실 그래도 외국 사람들이 단순 작업 하는데 이게 58만 명이 우리나라에서 제조기업에만 지금 코비드 때문에 지금 모르겠는데 이게 18년도 잘했는데 58만 명이 외국인 근로자가 우리나라에서 3D 작업을 하고 있어요. 이 소세지하고 막 내장 막 청소 해가지고 막 그 요리 만드는 회사에 가보면요 내장을 막 씻고 막 하는 사람들은 그냥 파키스탄에 가서 쬐끔하고 눈만 하얀 사람이 흰 가운 입고 막 씻고 있고요. 그 옆에 이제 조금 깨끗한 데 가면 우리 이 중국 일제 조선족이나 또는 이 베트남 이런 사람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뒤에서 이제 슈퍼바이저는 다 한국 사람이에요. 응? 그러니까 그런 단순 반복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58명 외국인 근로자들이 219만 원씩 받으면서 있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생활하고 고국으로 보내주는 돈이 한 5조 정도. 이거 어마어마한 거죠.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누가 하나요? 외국인 근로자가 안 들어오잖아요. 외국인 근로자가 안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시골에 가시면 농사짓진 봄에 코로나가 와가지고 농사짓진 빈 땅이 많이 있더라고. 저도 고향이 저 군산인데 농사를 못 짓는. 예전에는 그래도 외국인 근로자가 와가지고 인삼밭에 이것도 해주고 저기 설치도 해주고 다 했는데 지금 이제 인력이 없다 보니까 한국 사람이 하면 인건비가 안 나오고 그렇게 합니다. 제 사촌 조카가 시골에 사시는데 시골에 있는데 아주 홀대 좋은데 결혼을 못했어요. 근데 올 7월달에 결혼했어요. 50 먹었는데 우리 베트남 아가씨하고 결혼했는데 26살 결혼했어요. 부러운 걸 텐데요. 그렇지 않아요. 아 저는 안 부러운데 우리 형수님이 이제 형님을 잃고 이제 혼자 시골에 계시는데 아버님부터 내려오는 땅이 많아서 그거를 이제 그 사촌 동생이 부부가 치라고 그러면서 나는 먹을 것만 주라고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살고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지금 한국말 하나도 몰라. 바디랭귀지만 하고. 근데 밥 먹었어요? 라고 그건 하더라고. 이제 그렇게 했었지. 이게 이제 그 외국인들이 왔는데 농사도 져주고 공장도 걸려야 되는 그걸 못하니까 이런 외국인 근로자들이 하는 거를 수작업을 자동화를 하고 나서 스마트화를 이제 하고 동시에 할 수도 있고 자동화를 해야 된다. 지금 우리나라에 현재 이대로 가면 한 10년 정도 되면 생산 현장에 사람이 없어서 가동 못합니다. 그건 인구가 지금 항아리 구조거든요. 노인 인구는 베이비 부모 54년생부터 54년생부터 시작해가지고 62년도생 베이비 부모가 지금 다 이제 빠져나오죠. 그리고 이제 노인 인구는 급작히 늘어나는데 출생은 적죠. 요즘 우리나라 출생 인구 몇 퍼센트? 올해 0.8? 0.7인가 0.8 봐요. 작년에 0.97, 96 그 정도뿐이 안 됐어요. 출산율이 두 사람이 결혼해도 한 사람도 안 난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공장은 자동화 안 하면 생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려워. 이런 쪽에 반드시 이제 자동화를 해야 되고 저희들이 이제 내가 공장을 가지고 있다. 또 서비스업도 해줍니다. 서비스도 마찬가지고 내가 근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공장이 있는데 내가 공장이 지금 수준이 기초 수준이야 되나 중간 1, 2래 되나 이게 잘 모르잖아. 그러면 이제 먼저 컨설팅 신청을 합니다. 우리 공장에 와서 컨설팅 해주세요. 그러면 정부에서 500억인가 500만 원 해주고 본인이 400만 원 되든가 지자체에서 일부 지원해주면 본인이 200만 원 되고 지자체에서 300만 원 되고 정부가 500만 원 내주고 그 회사를 진단을 해줍니다. 컨설팅을 해줘요. 그리고 이제 사업계획서까지 이렇게 써줍니다. 신청을 하시면 그럼 사업 신청을 하잖아요. 사업 신청하면 평가위원이 평가해서 공급기업이 돈을 많이 붙였는지 안 붙였는지를 모르잖아요. 이 중소기업에 계신 분들은 컴퓨터가 얼마인지 소프트웨어 얼마 가격인지 이 친구들이 비싸게 받는지 싸게 받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대부분 비싸게 받는다고 아까워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그걸 정확하게 평가를 해주는 우리 원가계산 기관이 8개 기관을 선정을 해놨어요. 그 기관이 공급기업인 견적을 제출하면 그 견적이 적당하다 안 하다를 이 사람들이 원가계산을 해줘요. 그래서 비싸게 다른 데는 야 이거 소프트웨어에 저 2천만 원 받았는데 왜 이 기업은 5천만 원 받아? 뭐 특별한 거 있어? 죄송해요. 그럼 살좀만 까는 거죠. 이 원가계산 기관이 그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원가계산이 끝나면 공급기업과 수요기업이 계약을 해요. 그러면 정부가 1억을 대주고 조익기업이 1억을 된다 그러면 정부가 공급기업은 또 영세하거든요. 그 공급기업이 이게 1억을 줍니다. 계약 다음날 우리 테크노파크에 1억을 주면 테크노파크에 1억을 주면 그 다음 그 공급기업이 1억을 가지고 6개월 동안
열심히 해서 기초 단계를 끝내놓으면 완성하고 나면 이제 도입기업이 만족하면 이제 남 잔금 1억을 그 공급기업한테 주는 거죠. 이런 모습으로 사업을 합니다. 근데 이게 끝나고 나면 또 제대로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성과 감리기관이 있어요. 감리기관을 가서 야, 그 공장 원래 사양이 이렇게 되는데 이대로 제대로 됐는지 확인해봐. 그 기관이 가서 또 확인을 해줍니다. 근데 그 기관이 가는데 비용을 누가 될까요? 그 도입기업이 되는 거 아니에요? 정부가 대해서 다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코디네이터, 우리는 여기서부터 끝날 때까지 이 공장에 대해서 예를 들어 MDS 시스템 구축하는지 잘 모르겠어. 거기 전문가도 없고. 그럼 전문가 좀 붙여줘. 그럼 저희들이 코디네이터를 부셔줍니다. 그 공장에 유사한 공장에서 20, 30년 근무했던 공정 전문가를 붙여서 그 사람한테 300만 원을 주고 가끔 가서 그 사장님이 요구하는 사항을 들어주고 시스템 반영하고 공급기업과 도입기업 간에 서로 조율도 좀 해주고 미진한 기능을 좀 보완도 해주고 하는 코디네이터 역할을 또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가도 끝나고 나면 1년 후에 하자보수 끝나고 나면 이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계약에 대해서 사업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스마트 공장 보호 확산 사업입니다. 이런 루트로 정해요. 그런 쪽 하셔도 되고, 또 우리는 서비스를 하는데 그 시스템 구축을 해서 사람들이 그 서비스업을 하는데 좀 전산기 소프트웨어가 필요해서 그걸 하면 훨씬 더 좋겠다. 그럼 그 전산기 솔루션 도입하고 하는데 돈이 뭐 한 1억 든다. 그러면 이제 정부가 5천만 원 대주고 그 본인 회사가 5천만 원 되면 또 그것도 지원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회사에 데이터가 많이 있어. 1년간 축적된 데이터가 있어. 근데 이걸 어떻게 활용할지는 몰라. 그럼 그 데이터의 가치를 높여주는 게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게 있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 AI 전문가하고 공정 전문가를 붙여서 그 회사에 갑니다. 그 회사가 데이터를 보고 사장님 이 회사에 지금 고질적인 문제가 뭐예요? 품질 불량인데 품질 불량이 지금 한 90% 나오는데 한 95% 이상 나와야 되는데 이게 지금 큰일입니다. 그러면 이 공정 전문가 가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솔루션을 도입하면 대책이 되겠는데, 그래서 이제 두 사람한테 2천만 원 줘가지고 컨설팅을 해줍니다. 컨설팅을 해주고 어떤 A라는 솔루션을 가져다가 한번 시험 삼아서 한번 해봐요. 시험 삼아서 해보면 그 POC라고 해서 프루프 오브 컨셉이라고 그래가지고 5천만 원을 줍니다. 저희 정부에서 5천만 원을 주면 본인은 1,250만 원. 근데 90%가 현물 인정이니까 뭐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되네. 그러면 이제 그 솔루션은 5천만 원이 됐는데 품질이 잘 돼요. 그럼 정상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보호 확산 사업을 해서 중간 1단계 아니면 중간 2단계에서 중간 1단계는 2억, 중간 2는 4억, 그래서 8억짜리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정부가 이제 2억과 4억을 주는 거죠. 근데 한 번만 할 수 있나? 뭐 중간 2를 두 번 할 수 있어요. 왜냐면 회사가 규모가 크면 두 번 나눠서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두 번 하면 2년 동안에 두 번 나누면 정부가 8억 내는 거고 본인이 8억 내는 거잖아요. 왜 그렇게 이제 정부가 지원해주는 돈이 많다는 거죠. 여러분들 회사 중에서 이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한다든가 아니면 이거를 좀 자동화를 하고 싶어. 사람이 하는 거를. 지금 제품이 없어. 근데 기술을 개발해야 돼. 근데 저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아이디어가 있어. 그러면 이제 컨설팅을 받아도 되고 엔지니어링 회사를 불러는 거죠. 엔지니어링 회사 불러서 우리 공장 이거 돼 있는데 지금 10명이 하고 있는데 5명이 좀 할 수 있도록 한번 설계 한번 해봐. 견적 좀 내봐. 그럼 그 기업과 엔지니어링 같이 협업해서 이거는 기존 제품이 안 돼 새로 개발을 해야 되니 우리 기술정보진흥원이나 우리 스마트 추진단에 이제 R&D 사업이 있어요. R&D 사업을 신청을 해서 해보는 거죠. R&D 사업도
연구개발비도 지원을 많이 해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중소기업을 위해서 나는 이렇게 많이 해주는지 몰랐어요. 저도 이제 대기업만 있다가 대기업에 30원이 있다가 이제 가보니까 중소기업에 오니까 지원해주는 게 너무 많아요. 나도 회사 차릴 때 대기업에 나와서 할 일이 없어가지고 회사를 만들어서 컨설팅 회사를 생기고 막 했는데 연구개발하고 싶은 걸 많이 했는데 집사람이 돈을 안 줘가지고 요거 나에 한 5억만 좀 주면 안 될까? 그러면 내가 이거 개발해가지고 한 100억은 만들 수 있는데 당신은 뭘 주는 거지? 매일 직장생활하는 사람이 무슨 사업을 한다고 밤새도록 쫄르고 또 한 달에서 쫄라보고 1년이 지났는데도 안 주더라고. 그래서 포기. 근데 이걸 알았으면 내가 신청했죠. 이거 저 R&D 사업하는 거. 저는 포스코에서 계속 있어서 몰랐죠. 근데 이제 중소벤처부에 와보니까 이 R&D. 아니 생각을 해봐요. 우리나라 R&D에 중소기업 수가 몇 명이라고 했어요? 6만 7천 개라고 그랬잖아요. 6만 7천 개 회사를 위해서 1조 2천억. 우리 추진단 이 비용 스마트 공장까지 치면 1조 7천억을 씁니다. 쓰는데 그냥 뭐 나중에 갚어 이거 아니에요. 그냥 주는 거지. 근데 왜 그 돈을 안 쓰냐고요. 내 돈을 가지고 이렇게 하려다 보면 참 힘들잖아요. 담보 제표해야 되지 뭐 여러 가지 많아요. 근데 이제 이런 우리 기술정보진흥원이나 또는 우리 그 추진단에 연락을 주시면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는데 좀 지원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조 데이터 수집 전환하는 거는 내용이 큰 저기가 없어서 이 부분은 뭐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나중에 이제 스마트 보급 사업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R&D를 하고 싶은 사장님들 계시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그러면 제가 많이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딱 지원할 때 전주대학교 링크 사업단이라고 해야 돼요. 그걸 반드시 해도 교수님 이름까지 넣으시면 더 좋고. 여러 가지 책 보시면 거기 보면 많이 사업들 나와 있어요. 그걸 해주시면 진짜 여러분들한테 도움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AI라는 거를 다른 걸 뭐 이론적인 건 들어가야 의미가 없을 거고 제가 그림으로 AI가 뭔지 좀 알려드릴게요. 그림으로 보시면 영화를 보시면 최고 좋습니다. 그것만 하고 이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AI가 뭐냐면 아까 이제 뱃속에서 1년 나와서 2년 동안에 그 사람의 인생 60, 100살까지 가는 모든 프레임워크가 결정된다고 했잖아요. 독서하는 습관, 행동하는 습관, 성격 이런 게 다 그때 결정이 된대요. 근데 그 결정될 때 지가 스스로 아는 게 아니라 주위에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가르쳐 주잖아요. 그죠? 다. 엄마가 책을 읽다든가 엄마가 그냥 큰 소리로 막 소리가 막 듣다든가. 막내 가졌는데 그 형아가 텔레비 본다고 막 그 안테나 줄을 막 가위로 자른다든가. 이런 막 마음만 있으면 애가 이제 큰 놈아 잘내려고 하다가 애까지 너무 주위 환경이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 그거와 똑같이 인공지능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학습시키느냐에 따라 그 사람 수준이 그 인공지능의 브레인의 지능과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요. 제가 오늘 비디오 딱 3편을 보여드릴 건데요. 테니스 선수를 어떻게 학습시켜가지고 인공지능 머신러닝을 학습시켜서 인류의 로봇한테 인류의 우리나라 세계 최고의 테니스 선수하고 로봇하고 경기를 붙어서 누가 이기는지 한번 볼 거고요. 어떻게 학습을 시키는지. 옛날에는 탁구를 딱 치면요. 그 공을 보는 공의 속도를 측정하고 회전 속도를 측정을 해서 각도 측정해가지고 로봇이 갖다 각기 탁탁탁 맞췄어요. 근데 지금은 그 계산 안 합니다. 저렇게 날아올 때 이렇게 치는구나. 저 친구가 이렇게 치네? 이렇게 치니까 공이 이런 스피드가 나오는 게 이렇게 쳤는데 안 돼. 그럼 지금 이렇게 쳐. 그거를 지가 다 학습을 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인공지능을 가르치는 거. 그거 한번 보시겠어요. 대학 교수님이 로봇한테 이제 테니서들을 이제 코칭하는 거예요. 코칭. 이 여교수님이 자기가 로봇을 개발했어요. 거기 나오는 걸 가지고 이 로봇판한테 이제 자꾸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치는 거야. 그래가지고 머신러닝을 해서 자꾸 확률을 좀 높여지면서 이제 선생님하고 계속 자꾸 시합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아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치네, 저렇게 나오면 저렇게 치네. 그러면서 이제 인공지능을 학습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최종적으로 이제 이 인공지능 신경외하면 이 학습치를 다 결정을 해요. 딱 셋업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인공지능 학습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가지고 실습해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지가 잘 치죠. 그럼 왜 이렇게 안 각하는 지는 알아요, 이제. 아, 요 정도 이 속도로 치니까 안 되네. 지가 아는 거예요. 계속 안 되네. 배우는 거죠. 연료톤 치라 해가지고 79% 이제 올라가는 소프트가 많이 올라가는 거죠. 이제 사람하고 게임을 합니다. 처음에 이렇게 가르치는데 지금은 지가 하잖아요. 인공지능을 이렇게 학습을 시켜서 이제 세계적인 탁구 선수하고 이제 대결을 붙습니다. 툭하고 누가 이기는지 볼까요? 이 탁구 선수가 하는 행동을 한번 쫙 보시죠. 공을 샥 돌리는 거예요. 탁구 공을 자유자재로 하는 거죠. 얘도 공 그대로 갖고 놉니다.
맞았지. 그러니까 저런 세상 뭐가 있어? 다리 짧아. 되게 좋아. 정 좋아. 이게 이제 로봇 학습 시켜가지고 이 탁구 선수를 만든 거고 예전에 우리는 죄송합니다. 이제 로봇이 경쟁하게 되는 거죠. 예전에는 다 계산해가지고 수학자들 계산해가지고 각도 계산하고 막 쳤는데 지금은 그렇게 학습시키지 않습니다. 이와 똑같이 이제 제조 데이터를 1년 이상 전체 축적돼 있으면 봄, 여름, 가을에 따라 똑같은 제품을 생산하다 다 나요. 그래서 이제 그 인공지능 이 기술을 Day in and day out, your sensors collect an endless amount of 제조기업의 data from every 선화학 machine 공장이나 이런 plant. 연속 프로세스 공장에서 이제 And detect 데이터를 failures before 수조작을 they 해서 happen. 고장이나 공정을 Failures are 예지하고 predictable. 지금 생산하는 것이 Listen to so 품질이 many 불량할 것이다. people 추측해 가면 within 이렇게 이제 그런 걸 seconds. 예측하는 솔루션들이 And how do 인공지능 you 나오고 prevent a sudden shutdown in production? Introducing Precognize, the only predictive maintenance software that combines machine learning and cognitive intelligence. Within 2 weeks, the process engineer describes the plant's structure and behavior via Precognize software. Once the Precognize system connects to the historian, notifying exactly when and where a failure is expected, you get no more than 3 to 4 actionable and accurate alerts. Precognize enables you to plan ahead instead of reacting to unexpected surprises. Maintain continuous and seamless production, and save on maintenance costs. The perfect combination of expert knowledge and machine learning. Precognize, zero machine failure, taking your plant to the digital era. 이제 인공지능이 갖고 있는 기술들이 이제 워낙 솔루션들이 좋아서 지금까지는 이제 사람이 고장을 분석하고 예지했던 걸 이제 제조 데이터만 수입 조작하면 인공지능이 이제 그 판단해 주는 거죠. 시간이 많이 돼서 혹시 사업하시는데 우리 기종원에 아니면 스마트 공장 보고 확산 사업에 아니면 스마트 서비스 이제 공장을 보면 공장에서 이제 다른 공장에 이쪽으로 주는 건 물류잖아요. 물류도 하나의 서비스이고 이 공장에서 생산을 예를 들어서 제빵 공장에서 생산을 하면 제빵을 백화점이나 제과점에 줘야 되죠. 그러면 줄 때까지 이 물류 유통 과정 다 점검하고 이걸 실제 소비자한테 갔을 때 며칠 후에 먹어서 아니면 상하지 않았나 이런 걸 다 체크할 수 있도록 하는 스마트 서비스도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지금 저희들이 박영수 장관님 이제 그 여성분이라서 이 음식과 식료 쪽에 관심이 많으셔서 예를 들어 빵이다 그러면 밀가루가 어느 지역에서 어느 환경에서 밀가루가 자란 것이 제분 공장에 오기 전에 창고에서 며칠 있다가 제분 공장에 와서 소분 관리가 돼서 제분을 해서 밀가루로 만들어져서 빵 공장에서 며칠 만에 생산해서 제과점에 며칠 있다가 소비자까지 가는 일련의 라이프 사이클 관리를 전부 다 자동으로 관리를 하면서 빵에 어떤 때 빵 맛이 최고 좋더라. 이런 그 제과의 생태계 전체의 밸류 체인을 이제 데이터화해서 제과제 빵을 이제 만드는 쪽으로도 지금 하고 있고 요즘 젊은이들이 또 하나 우리 또 이 전주는 음식의 또 고향이잖아요. 어떤 사업을 젊은이들이 하냐면
그래서 나주곰탕이다 그러면 나주곰탕집 할머니가 하는 나주곰탕집은 뭐 이렇게 소금을 계량하고 물을 계량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대충 물 집어넣고 다지만 사람 할머니 머리는 딱 집으면 이게 어느 정도 돼 물에는 이만큼 들어가야 다 알잖아요. 근데 그거를 속인화된 거잖아요. 그죠? 그거는 이제 젊은이가 이제 그 음식을 레시피를 만들어 갑니다. 프로젝트를 받아. 그럼 할머니가 물을 집어넣고 막 하는 얘기를 한번 떴을 때마다 양이 얼마 되는지를 할머니 잠깐 이렇게 재가지고 물을 얼마큼 해야 하는지 물의 온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럼 소금을 착 한번 착 집어 던지라 할머니 잠깐만 소금 여기다 줘 재가지고 집어넣고 미원 얼마큼 넣는지 집어넣고 양을 모든 걸 재는 거죠. 그래서 레시피를 만들어. 레시피를 만들어서 할머니가 만든 음식하고 그 레시피대로 내가 만든 음식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할머니가 야 이거 맛이 별론데 이게 더 좋은데 그럼 뭐가 틀렸는지 또 분석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할머니가 만드는 전통 음식을 레시피를 만들어서 똑같이 개발을 해서 이거를 가게를 하고 싶은 사람한테 레시피를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한테 이제 와서 또 강의도 받고. 그러니까 할머니는 자기 죽으면 아무도 모르잖아요. 근데 그걸 전부 다 그 젊은이가 컴퓨터화해서 레시피를 만들어주고 할머니 비즈니스 그 노하우를 팔면서 이 사람도 돈 벌고 이 할머니도 일부 로얄티는 또 가져가고. 이런 젊은이들이 사업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4차 산업시대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드는 크리에이터가 돈을 버는 거지 아이디어만 있으면 그 아이디어를 구현하는 거는 돈만 주고 다 해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디어가 많으신 분은 아이디어만 잘 만드시면 돈을 많이 벌지 않을까. 질문 있어요? 제가 아까 스마트 사업에 좀 관심이 많아가지고 네. 엊그저께 견적을 한번 받아봤거든요. 예. 근데 획일적으로 9천만 원을 얘기하는 거야.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옆에 공장 가면 이제 지인 공장, 이게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던 그렇게 대단한 공장들이 많이 없거든요. 조그만. 네. 그런데 옆에 있는 친구는 옆에 있는 사장이 뭘 잘 빼놓고 경상도 사람인데 경상도 사람은 전주에다 투자를 해놓고 이제 몇 명만 갖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직원 하나밖에 있는데 뭘 빼먹었더라고. 그래서 공장별로 갖다가 있길래 이게 뭐냐 그랬더니 부상을 받았다는 거야. 스마트 사업에서. 오 이런 것도 스마트 사업이냐? 인식 그 홍보가 좀 안 돼 있던 게 사실이거든요. 예. 그 자취인데 물어봤더니 이게 선택적 그 범위가 없고 획일적으로 1단계에서 5단계까지 있는데 첫 단계 갖고 9천만 원, 그 다음에가 이제 뭐 2억 4억 갖고 예, 그런 식으로 예. 5단계까지 한다. 내가 그래서 미친놈아 2억 4억까지 갔다면 내가 그걸 공장을 갔냐 웃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지. 이제 편법이라는 것도 있긴 있는데 그건 두 번째 치고 과연 소기업에서 이렇게 9천만 원 돈, 기업에서 4,500만 원 돈을 투자를 해서 해야 될 그 기준점이 많이 없더라고요. 물론 원가 계산, 그 다음에 돈을 갖다 유틸리티 넣어주고 어쩌는 거 참 좋은데 화가 나서 엊그제 그 우리 직원하고 딱 뵈다가 내가 구축을 하고 있어요. 근데 너는 공짜 돈 받아갖고 오는데 나는 또 그게 아니다 보니까 화나죠. 그걸 돈 받으셔야죠. 네, 화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 보니까 내가 그 데이터베이스 말고 모니터 갖다 놓고 또 깔고 보니까 돈 뭐 몇백인 게 그냥 거기다 끌어갖고 지금 계속 그 우리 연구실에서 지금 테스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물어보고 싶은 것은 이 9천만 원 것이 꼭 획일적이 아니라 선택적.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1억, 1억 지금 현재는 1억. 예. 이제 첫 번째 사업을 하면 1억을 지원해주고 예. 두 번째 사업은 1억 5천을 해주니까 예. 이제 1억 해야 되니까 이제 2억 사업인 거죠. 네. 본인은 이제 아마 전주에서 10% 해주면 1,000만 원을 또 해주잖아요. 그럼 나는 9천만 원만 주는 거죠. 나는 1억 내야 되는데 여기 도에서 10%인 1,000만 원 해주니까 9천만 원만 되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9천만 원인 거고요. 네. 근데 9천만 원에서 전체 2억이잖아요. 2억을 가지고 내 돈이 9천만 원 들었잖아요. 2억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사장님이 아이디어를 내셔서 시스템을 완벽하게 구축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이제 우리 국조실하고 감사원하고 저희들하고 지금
합동으로 지금 전국의 TP에 10개소 TP에 279개를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왜 조사하냐? 기업이 3억인데 3억 프로젝트인데 그 아까도 2억 프로젝트인데 그 도입기업이 9천만 원을 내야 되는데 이 MDS 구축 업체가 가가지고 형님 그 9천만 원 안 내야 되는데 9천만 원 다 낸 걸로 해가지고 형님 그냥 1억 1천을 다 할 테니까 그냥 싸기만 해요. 그렇게 내준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렇게 해서 안 걸리면 저한테 저 관계 없어요. 근데 그게 꼭 걸려요. 왜? 그 기업 직원이 권익위원회 신고해요. 무기명으로. 아니, 제 얘기는 그게 아니라. 아니 그런 일이 있다는 거죠. 네, 그런 얘기가 아니라요. 선택적 그 할 수 있느냐. 예. 아까도 회의적으로 꼭 금액을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건 안 해요. 5천만 원을 할 수도 있고요. 2천만 원, 2천만 원 할 수도 있고요. 그건 맥스 1천만 원, 이제 1억이라는 거지. 6천만 원은 6천만 원 내도 되고 5천만 원, 5천만 원 내도 됩니다. 예. 근데 사업주 그 컨설팅 업체에서는 할 수 있으면 매출을 많이 증대를 시켜야 되니까 최고액수로 그냥 지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사장님은 이거 다 하는데 5천만 원뿐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그럼 2,500, 2,500 시작하시면 돼요. 네, 나는 데이터를 공유할 이유가 없어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를 자체를 그 보안 유지하고 좀 하자 그랬더니 이건 자기가 자료를 싹 갖고 가서 원가 계산을 해야 된다고 그래. 네. 그래서 IC 현장 오셔가지고 원가 계산 해주면 하고 그랬더니 묻더라고요. 근데 이 그런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직원이 퇴임하면서 자기 상무를 고발하고 왔는데 우리 상무는 그거 받고서 상무가 PM을 하셨는데 상무님이 2천만 원을 페이백 받았다고 그래요. 3억짜리 사업인데 사장도 몰라요. 그냥 담당 PM이 상무인데 상무가 2천만 원을 받았대요. 근데 우리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퇴사를 했어요. 근데 그 상무가 꼴비 싫어 죽겠는데 그래가지고 그 권익위에다가 신고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가서 수사를 하니까 3천만 원을 통장 내놓으라는데 다 조사해도 없어요. 그래서 와이프, 아들 다 통장을 뒤졌는데 와이프의 증권 계좌가 2천만 원이 들어갔더라. 그래서 형사 고발된 것도 있고. 사실 요즘은 불법이 사실 힘들어요. 그냥 다 이게 모니터링하고 이기 때문에. 근데 맨 처음에 일차적으로 할때요. 그 시간이 오래 걸려요? 아니 6개월. 8월달에 이제 MES 구축하고 뭐 자동화 있는 설비 이렇게 있는 설비 갖다 바로 도입하면 한 10개월 정도 됩니다. 1년에 2번 왔었어요. 6개월, 6개월. 올해 늦었다고 내년에 하자. 네, 올해는 늦었습니다. 내년에 다시. 연락이 왔던데. 어떤 사업 하십니까? 목재 쪽에. 목재 쪽에. 네. 많이 힘들어요. 그 목재 같은 경우는 장비가 많이 들잖아요. 그 장비 쪽에 이제 자동화. 외국인 없으면 못 살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외국인이요. 나가긴 하는데 오지를 못해요. 그런 사람들이 하는 일을 어떻게 자동화 로봇이나 자동화 기기를 이용해 할 것인가 이걸 한번 고민을 하셔서 돈이 많이 든다. 근데 자동화를 할 수, 완전 자동화를 할 수 없는 게 그렇죠. 자, 제품이 2만 원으로 나오지만 2만 원으로 나오거든요. 그것도 4만 원으로 나오고 그거를 나무에 따라서 조금씩 변형이 가는데 그런 거를 어떻게 못하잖아요. 할 수 있으라는지 몰라요. 그런 전문가들이 또 보는 시각. 도와주세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거 아까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그게 자동화가 가능하냐 일단 진단받을 수 있는 컨설팅도 해주신다니까 일단 연락해서 한번 우리 여기 TP에 계신 이거만 센터님하고 저기 저 표준 옆에 계신 뒤에 표준 옆에 계신 본부장님하고 다 연락하시면 아까 지금 그 통화나가요. 난 끝나고 자꾸 얘기가 힘들어거든요. 나도 그 컨설팅 지원이라는 것이 네. 내가 지금 아까 이해를 두 가지로 측면이 드렸거든요. 내가 스마트 공장을 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감리가치 점검이냐 아니면 내가 이걸 하고 싶은데 이게 가능하냐는 사전조사. 사전조사하는 컨설팅. 근데 형에서 우리 얘기를 들어보면 사전조사해서 해주는 거서 사업계획서 써주는 것도 있고요. 그게 이제 컨설팅 역량강화 사업 지금 저 본부장님 쪽에서 하시는 거고요. 또 KS 표준협회 본부장님도 하시거든요. 요걸 하셔야 되고 하고 나서 중간중간에 또 컨설팅 해주는 게 있어요. 코디네이터가 이거 하기 전에 스마트 공장 하기 전에 또 해주고
또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저 코디네이터를 이렇게 붙여서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 진단 받고 사업 계획서 신청하고 그거 하는 것까지도 컨설팅을 해주신다니까요. 예. 이건 만나서 컨설팅 받아보시면 되겠어요. 개인 업체들이 그걸 해주던데. 네? 개인 업체들이 그걸 해주던데. 그것도 해줄까? 개인 업체들이 이제 저 자기가 공급 기업들이 컨설팅 해주는 것도 있고요. 그렇게 하고요. 왜 이런 게 편하지 않고 왜 얘기를 해서 안 해? 우리 저는 오늘 제조업체거든요. 예. 차를 만드는 거. 어떤 거 만드는 거예요? 자동차 튜닝하시는 그러니까 개조차. 그 엄밀히 말하면요. 현대자동차 도구를 네. 차를 만드는 성분 아, 개조. 그 일반 특장이 아니라. 네. 근데 이게 이걸 먼저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한번 저기 얼른 영어를 많이 쓰니까 그러니까. 자 그러면 오늘 지금 우리 저희 강사님이 오늘 여기서 또 부산으로 또 일정이 있어서 가신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바쁜 일정의 스케줄에 맞춰서 이렇게 오셔서 제가 작년에 뵀을 때는 우리 그 인더스트리 4.0의 협회장에 하고 계시고 그랬는데 사실 추진 단장 하시는 걸 제가 이번에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오늘 뜻밖의 정말 우리 그 기업들이 궁금해하는 부분하고 앞으로 또 실질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보면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계획할 필요고 기획할 필요가 없이 우리 좀 3D 이런 그런 게 많다. 그러니까 어떻게 자동화나 어떻게 그 스마트 할 수 있는지 그것부터 컨설팅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그런 계획도 좀 하는데 우리가 그 제조업에서 몇 군데 회사를 이렇게 좀 지원을 받아서 한번 이렇게 전문가를 이제 아예 주변이 아니라 우리 단장님한테 특별히 소개를 받아서 정말 좀 유능한 분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걱정하는 것도 공급기업도 영세하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세한 기업에 대한 어떤 검증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아마 신경이 많이 쓰이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 원우님들 그 제조업 중에서는 원하는 걸 한번 그런 행사를 한번 할까 싶어요. 그래서 좀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그동안에 강의받았던 그런 분들이나 아니면 우리 지금 단장님한테 특별히 요청을 해서 컨설팅을 그룹으로 한번 받아보는 거. 예. 그래서 신청하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또 뭐 질문 없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가 빨리 사진 한번 찍으